지난해 3월부터 연애 빙자 사기 수법, 일명 로맨스 스캠으로 약 120억 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30대 한국인 총책 부부. 이들이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캄보디아 푸놈펜의 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 측은 남편인 강모 씨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아내 안모 씨가 코 수술을 받은 사실이 기억난다고 말했습니다. Maybe she do nose. Only nose? I don't remember really. Yeah, virus. 이 부부는 지난 2월 인터폴 공조로 현지에서 체포됐지만 6월 초에 돌연 풀려났고 이후 다시 우리 수사당국과 현지 경찰의 공조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최근 한국인 피의자 64명 송환 당시 대상에서 제외돼 현지 경찰에 뇌물을 주고 석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석방 후 추적을 피하려고 성형수술까지 받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병원의 운영자이자 해당 건물의 소유주가 캄보디아 경찰 정보국 고위 간부의 아내인 걸로 우리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We have the allow the government. Yeah. 우리 당국은 적색 수배 상태였던 이들이 수사망을 피할 수 있었던 배경에 현지 경찰 고위직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파견된 법무부 검사와 수사관은 최근 캄보디아 법무부 차관을 만나 이들 부부에 대한 신속한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SBS 신용일입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가상의 투자 전문가를 만들어내고 괜찮아? 잘 보여? 지금 이제 집에 갈 거야. 어떡해? 연인 사이라고 믿게끔 한 뒤 투자를 유도합니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수백억 원대 로맨스 스캠을 벌인 A씨 부부 일당의 범죄 수법입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100여 명, 피해액은 120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 부부는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경찰 그분은 저한테 무조건 총책으로 물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기 싫어서 시킨 것도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잡혔어요.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혔다 풀려나고 다시 붙잡히길 반복했습니다. A씨 부부는 범죄 조직의 간부임에도 다른 조직원 25명과 함께 이번 송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경찰이 거듭 송환을 요청했지만 캄보디아 측이 한국에서 활동 중인 반정부 활동가의 송환을 조건으로 내걸어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현지에서 재판을 받아야 해 송환이 더 미뤄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부를 비롯한 거물급 범죄자들에 대한 검거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가운데 아직 붙잡히지 않은 한국인 범죄 조직원들의 송환도 요원한 상태입니다. 캄보디아 푸놈펜과 시아누크빌 일대에 몰려있던 조직원들이 단속을 피해 국경지대로 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국경을 넘어 베트남과 미얀마, 라오스 등지로 숨고 있어 제3국으로부터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이들에 대한 검거와 송환 과정엔 난항이 예상됩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범죄단지에 감금됐던 피해자들은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심각하게 부패했다고 SBS 취재진에 증언했습니다. 경찰이 범죄 조직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고 불법 행위를 눈감아줬다는 겁니다. 단지 사장들이 다 뇌물을 날마다 이렇게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상납하고 있다고 항상 자랑처럼 말을 했었고요. 범죄단지에서 나와 유치장에 머물 때도 뇌물이 필요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앱을 안 주면 니들 밥을 못 준다고 그렇게 했었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휴대폰이 신형이라서 팔아가지고 걔들 뇌물로 쓰라고 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국경이 맞닿아 있는 태국과 라오스, 미얀마 접경지인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활동하던 범죄 조직들은 최근 몇 년 새 주변국의 단속과 수사가 강화되자 캄보디아로 근거지를 옮겼습니다. 국제 엠네스티 조사 결과 캄보디아엔 최소 53곳의 범죄단지가 있고 범죄단지로 의심되는 시설도 45곳에 달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보고서 등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을 한 바로는 호텔이라든지 카지노 같은 시설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빈 건물들이 많이 생기게 됐고 범죄 조직들이 근거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범죄 조직들과 정재계 유착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재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 플러스 부패, 중앙행정력이 강력하게 집행되지 못하는 문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미국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는 캄보디아 사기 산업의 규모가 GDP 절반에 육박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SBS 김진우입니다.
지난해 9월 사업가인 40대 남성 A씨는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급전이 필요하던 때 캄보디아에서 자금 이체를 도와주면 이체금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브로커 제안을 따른 겁니다. 무역대금 같은 거를 이체만 좀 해주면 하루 이틀만 가서 이체를 해주고 불법적인 거면 하지 말라고 얘기까지 했었어요. 하지만 A씨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범죄단지 웬치로 끌려가 감금됐습니다. 한국인 거 아니야. 뭐 팔다리 얘기부터 하고 팔다리 자르는 동영상 뭐 그런 동영상도 보여줘요. 섣부른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지인이 곧바로 현지 경찰에 신고한 덕에 사흘 만에 범죄단지를 빠져나왔지만 고통은 이어졌습니다. 자신을 납치했던 범죄단지 조직원과 함께 경찰서 수용시설에 구금됐기 때문입니다. 그쪽에서 한 사람을 붙였어요. 그래서 저랑 일주일 동안 같이 잠을 잤어요. 조직의 협박은 경찰서 안에서도 계속됐고 언제든지 다시 끌려갈 수 있다는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경찰서 안에 있어도 중국인들이 경찰서에 돈을 줘서 뺄 수가 있대요. 수용시설도 열악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천막을 깔아놓고 한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화장실 3칸 정도를 써야 되고 물도 빗물 받아놓은 거 있어요. 한 달 만에 이송된 이민청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밥과 물에 씻은 배추만 하루 한 끼 제공되는 탓에 배달 음식을 시키려 해도 직원에게 음식값 10%를 상납해야 했습니다. 휴대전화도 돈을 내야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번역기로 얘기를 해요. 핸드폰 쓸 거냐? 너는 나한테 얼마나 줄 수 있냐? 우리 대사관은 도움을 요청했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기들이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 그 나라 법에 따라야 된다고. 2달 넘게 지낸 구금 생활도 범죄단지 감금 못지 않았던 겁니다. 나중에는 천형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SBS 박재현입니다.